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을비치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일단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 두산을비트를 25,000원과 21,000원 사이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두산을비트를 매수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원자력 관련주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 종목들 또한 분위기가 매우 다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티를 교육하면서 제가 함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APR 61,000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19만원, 이렇게 이제 매수하라고 했던 위치에서는 상당히 크게 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한정기술, 한정 KPS 같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한정기술, 한정 KPS 또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자력은요, 두산에너빌티, 현대건설이 일단 사실상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두산얼빌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PER이 현실적으로 50배, 60배를 넘어가면은 고점 징후라는 게 나옵니다. 그 고점 징후 속에서 이제 B2가 또 나오고, B2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수를 사용해서 그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 거기서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두산에너비티가 고점 징후가 나왔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21년 카카오, 23년 에코프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카카오 신용이 극단적으로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 신용이 극단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요. 현재도 두산에너비티의 신용은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인데, 더 늘어날 구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테마주라면은 좀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최근에 올랐던 주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조선, 방산, 원자력 주도주였고, 여기에다 이제 주도주로 포함하자 싶은 게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 그쵸? 근데 이제 지주사도 제가 최근에 계속 영상에서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선반영 일부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LS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제 LS를 제가 12만원 부근에 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서도 한 번 더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죠? 이제 쉬는 과정이고 더 다시 오를 것이냐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오를 수는 있겠죠.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해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3.5배 오른 두산에너비티가 사실상 최근 주도주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 또한 최근 보시면은 한 3, 4만 원 라인에서, 그렇죠? 3만 5천 원, 4만 원 라인에서 2배 이상 올랐죠. 저는 지금부터도 계속 원자력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 SMR 대형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그 다음에 SMR까지 이 에너지 시장을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원자력은 장기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홀텍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상장을 올해 이제 상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홀텍의 파트너사인 현대건설이 굉장히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엄청 올랐지만 그걸 분석해 보면은 PBR이 선행 PBR이다, 후행 PBR이다 다 분석해봐도 아직 1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산에너비티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동 붐 때 PBR 2.0배까지 갔고, 대북 관련 수혜가 있었을 때 PBR 1.5배까지 갔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 수혜가 있었을 때가 이때였는데, 이때만큼 올랐으니까 여기가 주가가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뭐라고 했냐? 최소 기간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모든 주식을 총괄해서 한 주식만 계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이라는 거는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인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력의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여기가 이제 현실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기반 이제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조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건설과 홀텍이 같이 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뿐만 아니고 건설사 몇 개 회사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같이 홀텍이 미국 내에서 IPO 예정인데, 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제가 중심으로 5월부터 매수하면 좋겠다 말씀인데, 신규로는 어떤 종목을 또 따로 매수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막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건설사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은 현대건설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3월 28일에 미국 대통령이 핵 가속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웨덴이 45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벨기에도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2025년부터 2030년,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게 뭐냐면은, 그죠. 대형 원전 설치가 필요하고, 2030년에 넘어가면은 SMR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장 원전 해체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면서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글로벌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 투자 및 누적 설치 전망을 보면은, 사실상 2025년, 2030년 여기서 보시면, 그쵸? 누적 투자금이, 그쵸? 급증을 합니다. 그쵸? 2030년부터 2035년 보시면은, 그죠? 1에서 5로 5배 올라갑니다. 그쵸? 설치량,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 원전 SMR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이 사실은 이제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소수의 영역입니다. 극소수의 기업만 할 수 있고, 그 극소수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MR 미국이 꺼내줄 수 있는 빠른 승부수, 착공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위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사랑해라는 관점에서 그 기업을 사게 되면은, 그 기업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기업, 나 삼성전자를 사랑해. 나 SK하이닉스 사랑해. 나 카카오 너무 사랑해. 카카오 국민 주식이잖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죠? 과연 그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카카오가 최근에 4만원 밑에서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는 주식을 사셔야 여러분들이, 엄청 올라갔다가 더 쉬었다 더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다가 눌림목 생기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올라갈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도주가 더 오른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실제 주도주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스피랄을 뭐냐, 이제 소용돌이라는 거죠. 이제 그 업종이 계속 상승하는 이 모든 업종,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의 흐름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조정 보였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보여요. 주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뭐 사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살펴드릴 거는, 자, 자세히 보시면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폭락이 가속화됩니다. 그죠? 자, 폭락이 가속화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시점은 이런 시점 또는 이런 시점 또는 이런 시점이어야 돼요. 그죠? 엄청나게 폭등한 다음에 눌림목이 생기고 또 폭등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바닥을 잡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더 내려가거나 몇 년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내러티브는 지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반복되면서 올라갑니다. 그쵸? 그죠? 페베터리 상장, 성일하이텍 관련, 성일하이텍, 세비케빈 상장하면서 또 2020년부터 엄청 오르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뻔히 알겠지만 조방원 장세예요.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몇 개월 올랐다고 여기서 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걸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지금 정책 수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책수의 삼복 개정 이게 이제 총괄해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저 PBR을 해소해야 된다. 그럼 저 PBR 사야 될까요? 제가 왜 웃냐면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저 PBR도 올라가는데요. 고 PBR이 더 고 PBR로 됩니다. 과거에 일본 시장이 그랬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도주, 앞으로 돈 많이 벌 기업이 더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보지 말고 산업 자체로만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주식을 봐야 되지만 산업 자체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성장하는 사업은 뭐죠? 뭐 바이오도 뭐 여러 바이오가 아니고 뭐 바이오텍이다. 그래서 그 일부 국한돼서 그런 산업이 성장하는 거지. 조선 같은 경우 그죠? 그죠? 조선 원자력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방사는 이미 많이 호황이죠. 그죠? 방사는 저는 이제 사실 풍산 정도만 놓고 봐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풍산은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조정 보이면은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올 확률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방사는 조금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면 보시면은 조선하고 원자력인데 제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절대 저희 멤버십에서 21만 원, 19만 원 사이에서 한국조선에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제가 또 매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금은 또 단기로는 지지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되도록이면 고점 찍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퀀트 관점이나 여러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드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이 결국 올라갔던 종목이 또 오르긴 하지만 그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두산RBT 같은 경우 과거에 신재생에너지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히 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생산 이제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다, OCI 홀딩스다, 2011년까지 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좋다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우량유 ETF가 신재생 ETF보다 훨씬 수익률이 지금 좋아지는 시점이 2024년부터였다는 얘기를 제가 제 기존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면 보시면은 그쵸? 당시에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급증할 때 OCI 홀딩스가 PBR이 6.5배까지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산RBT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예요? 이게 OCI 홀딩스로 치면은 이 시점일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눌림목이 생겼다가 또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눌림목이 생기는 동안 어디가 올라갈까요? 다른 업종이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제 그 업종이 막 바뀌면은 주도주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확률로만 봤을 때. 그러면은 뭐예요? 업종 안에서 A가 잠시 쉬면 B가 그 자리에서 업종 내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기계업종 또한 레인보우 로보티스 먼저 오르고 현대로통 오르고 두산RBT 현대로통 오르고 그다음 두산RBT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제 방산이다 조선이다 다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 7월에는 현대중공업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필터링만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분기 실적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해서 멤버십에서 딱 좋은 종목만 찍어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7월 8일 전후에서 관세 노이즈도 끝날 것이고 그리고 분기 실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냥 영상 하나만 딸깍딸깍 봐서는 절대 이번에도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외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까지 가장 크게 오른 게 APR입니다. 그 다음 한국콜마인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솔직히 APR도 61,000원에서 계속 멤버십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한국콜마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계속 6만 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차례, 한 4차례, 5차례 매수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길래 여기서도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떨어졌는데 그대로 또 밀어 올립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주식, 그러니까 원자력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올랐던 주식을 이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건설 모멘텀 올라간 게 아니고 현대건설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자력 모멘텀, BHI 이런 주식이 올랐죠. 그러면 순환매 후보군이 또 따로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예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죠. 그리고 하반기는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면서 배당,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상반기에는 성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저평가 그리고 배당, 그러면서도 주도 섹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HD 현대중공업이었고 올해는 HD 현대미포였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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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쉬었던 종목이 뭡니까? 그죠? 현대중공업 아니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후보군에 대해서 이렇게 퀀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잘 픽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원자력에서도 지금 원자력 내러티브가 있는 종목들을 이제 뭐 찍어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계 쪽도 HD 현대인프라고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현대건설 기계 뭐 이런 게 내러티브가 생겼지만 결국엔 주도주는 조선 원자력 증권 쪽인데 이 안에서 덜 오른 종목. 그러니까 지금 덜 올랐다고 해서 뭐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키 맞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주는 예를 들어 PBR이 1배인데 어떤 건설주는 PBR이 0.4입니다. 그러면은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은 ROE라든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PBR 0.4가 0.6, 0.7 되는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현대건설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현대건설은 목표를 어떻게 봐야죠? 지금 원자력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입장에서 처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현대건설을 예를 들면 과거에 2012년 시작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때가 2016년인데 2012년부터 2018년 7년간 매출이 집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016년입니다. 그렇죠? 이때 매출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내년 하반기에 당장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시면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하게 돼요. 내년에 하반기가 아니고 올해 하반기. 그러면 이거는 27년과 28년에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7년 매출 본격화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26년에 주가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침 시장은 26년에 엄청 좋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선, 원자력 많이 올랐다고 원자력 끝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원자력이 더 갈 수 있을까? 원자력이 여기서 끝일까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보여야 되는데, 원자력이 끝일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감으로 얘기하는데, 그 감이 뭐냐면 PER이 너무 이제 50배 뭐 80배 가면은 이제 끝일 것이다. 그 얘기는 맞죠. 어떻게 보면 선행 PER 기준은 지금 60배입니다. 근데 선행 PBR도 지금 4.5배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두산에너빌리티는 PBR이 4.5배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환매 성격으로 다른 쪽으로 업종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조선과 원자력,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그리고 증권 이런 쪽으로 여전히 분위기가 유지된다. 그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안 바뀝니다. 강세장은 주도주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강세장이 아니면은 약세장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주도주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이익이 소멸하고 다른 쪽에서 이익이 올라가는 걸 주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시장은 그렇게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적 고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산헬비티 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 만약에 주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가정해보죠. 저는 사실 이제 더 올라가야 정상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 돈 못 벌어. 미국 주식 가야지.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한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야. 뭐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인력 번 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5억, 10억 투자해서 뭐 5억, 10억 투자해서 뭐 1억 벌었다는 거는 그거는 부자가 아니죠. 냉정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 종목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웨이에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부를 엄청 해서 그 세 종목 안에서 끝내가지고, 결국에는, 2년, 3년 두고 봤을 때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잡아요. 23년 6월 1일에 제가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선 원자력을 얘기하지만, 23년 6월 1일에 제가 당시에 LIG 넥스원 얘기했죠. 9만원에. 지금 65만원 됐습니다. 그쵸? 이것도 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어떤 때는 흔들려. 어떤 때는 올라가, 어떤 때는 흔들려, 어떤 때는 올라가, 흔들려, 올라가, 흔들려, 올라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반복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운일까요? 선생님들? 과연 운일까요? 한두 번 맞히면 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명히 23년 6월 1일에 당시에 에코프로 같은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들 큰 손실 볼 거고, 이 방산, LIG넥스원, 전력인프라, HCD 현대일렉, HCD 현대일렉 못 산 분들은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라도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월 달에 제가 여기 24년 3월에 제가 LS 일렉트릭도 사라고 했습니다. HD 현대일렉을 당시에는 사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LS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크게 오르죠. 제가 이제 맞는 것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선, 원자력, 그리고, 그죠, 금융 쪽에, 증권 쪽을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합당하다. 역사적 PBR, PER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 고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면은 이 이익이 소멸하고 다른 쪽 이익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뭐 소프트웨어 건설 쪽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도 뭐 아무 건설이나 사면 이게 돈이 벌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PF 부실 리스크가 더 크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건설 중에서도 원자력 내러티브가 있는 기업,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규로 또 다른 쪽을 보셔야 된다. 그죠? 신규로 또 다른 쪽을 보셔야 된다. 그죠? 신규로 이제 제가 다른 쪽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른 쪽이 이제 또 이제 아웃퍼폼이 크게 나올 것이다. 하반기에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유동성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공통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그나마 주도주가 뭐야 이렇게라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뭐야? 과거에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옛날 얘기, 완전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뭐 어디 좋지 않았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스토리가, 내러티브 자체는 S&P 500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바뀌고, 우리나라는 3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지금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시간 동안 초입에 있는 원자력, 이게 끝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왜 조선보다 원자력이 세게 오르느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2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원자력은 이제 25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차트 관점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변동성 자체는 원자력이 더 심할 텐데 그래도 원자력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서 두산엘리베이티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두산엘리베이티, 현대건설, BHI 뭐 이런 쪽은 기존에 사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신규로 뭘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늘 얘기하는 게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2010, 2011년, 2018년, 2021년 다 분석을 해보면은 2007년에 고점 형성 이후 조정 기간에 당시에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조선, 철강, 건설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 차화정으로 주도주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다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주도주가 안 바뀐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현명한 투자자를,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근거가 전혀 없어. 근거가 그리고 부실해. 근데 저는 계속 뭐라고 그러죠? 지금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 과연 뭐를 사야 될지 이거는 멤버십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21,000원, 25,000원 두산엘리베이티 계속 무조건 신고가 가고 상한가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뭐라고 했겠죠? 이 주식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20% 내외 하락이 한번 나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57,000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시장이 좋으니까 59,500원에서 지금 또 지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제가 볼 때 많이 하락해봤자 57,000원에서 53,000원 사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패턴, 이제 이 시장이 엄청 이제 만약에 제 얘기와 달리 안 좋아져요? 그러면 ABL 바이오처럼 엄청나게 폭락 나와서 마이너스 30% 내외까지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 하락이 나가요. 이제 첫 번째 하락 이후 반등하다가 그냥 쭉 밀리는 거죠. 근데 두산엘리베이티도 만약에 밀린다면은 당연히 밀리죠. 당연히 밀리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밀리는 거예요. 5만원 밑에까지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아예 못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산엘리베이티를 제가 말씀드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쪽을 또 사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아웃퍼폼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두산엘리베이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미 반도체 흐름처럼 나올 거라고 봐요. 차트상. 뭐냐면은 이제 이미 올랐다가 기간 조정을 한 6개월간 만들 거라고 봐요. 위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조금 잘못 사면 수익률 전혀 안 난 상태에서 6개월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쪽을 사는 게 맞고 뭐 없는 분들은 멤버십 오셔서 함께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두산엘리베이티 184%, 한전기술 47%, 한국금융지주 16%, HD현대미포 14%, 현대건설 8.7%, DLNC 17만원, 삼성물산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만은 즐겁게 모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익 진행 중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DLNC 21%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시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중공업 54만원, 한국금융지주 11만원, 네이버 한전기술 33만원, 39%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 5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익률이 엄청나죠. 1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마 원익홀딩스 77만원, 보시면 136,000원 6%, 하루에 6% 축하드립니다. 또 한 달간 여기서 1600만원, 어떤 분은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익 꾸준히 만들면서 16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홀딩할 종목 홀딩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큰 수익 납니다. 한국콜마, 한전기술, 원익홀딩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굉장한 큰 수익 축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충분한 수익에 도달했으나 선배님께서 더 오르구니 홀딩하시라고
하시라고 해서 수익 극대 중입니다. 한정 KPS 19%, 한정지수 41%, 두산의 BT 195%, HD 한국조선해양 34%, HD 현대마린 49% 수익 중입니다. 82만원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이시고요. 두산의 BT LS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번 한 달간 5천만원이나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220만원 오늘 하루 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현대부터 HD현대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까지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뉴스나 귀동량으로 투자해서 그동안 큰 손실만 보다가 선비님 만나 이제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진작 회원 가입했다면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멤버십 가입 2달째인데 벌써 1년 회비보다 10배 수익이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들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비님 수익 감사합니다. 27% HD현대미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비님께서 매수 추천 중인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실 중인 종목이 있지만 수익 중인 종목은 10% 50% 이상 수익이고 손실 중인 종목은 10% 미만 손실 중이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100%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한 후기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입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저는 혼자 항상 불안했는데요. 선비님 분석을 따라하고 보면서 따라하니 조정이 나와도 전에처럼 걱정이 안 되고 편정심이 유지되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제시가 명확하여 주도산업군별 주도주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이라 타이밍 잡는 것이 좀 서툴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술은 특별히 특별히 별도 교육 방법 없지만 두산의 BHI랑 우리 기술이 같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서 오시면 우리 기술로 2,970만원 수익 중이십니다. 132% 수익 중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49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손실인 종목도 있지만 손실인 날도 있지만 이렇게 5천만원 수익이시죠? 축하드립니다.